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전에 배우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요즘 기타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꼭 알아야 되는 기술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초심자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처럼 나도 기터브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나만의 커리어를 쌓아볼 거야 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는 보통 팀 프로젝트나 학교 과제를 하다 보면 파일을 수정하고 약간의 이름을 변경해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림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정된 파일마다 어떤 정보가 수정됐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현재 수정하고 있는 파일에만 집중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제출된 파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최종이라는 단어를 문서의 이름 앞이나 끝에 붙여서 마무리하고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케이스들은 팀플을 하다 보면 더욱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깃을 배운다면 나 또는 팀원이 무슨 파일을 수정했고 해당 파일의 몇 번째 줄을 수정했는지 깃이 자동으로 탐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컴퓨터 메모리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깃은 무엇인가요? 깃은 소스 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4세대 버전 관리 시스템이며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은 무엇이죠? 버전 관리 시스템은 파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했다가 나중에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버전 관리 시스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의 종류는 우리가 제일 흔히 사용하고 있는 로컬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로컬 환경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 집중형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장소를 중앙 서버에 두고 사용자 A, 사용자 B가 같이 버전을 관리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더 쉽겠죠? 세 번째로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중앙형 버전 관리 시스템처럼 원격 서버를 두고 있지만 저장소가 모든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즉, 원격 서버로부터 가져온 저장소 정보가 최신 정보뿐만 아니라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를 전부 다 가져와서 원격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클라이언트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쉽게 백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럼 깃만의 버전을 관리해주는 비법이 뭔가요? 그 비법은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은 특정 시점에 파일, 폴더 등이 작업된 상태를 의미해서 특정 시점에 어떤 파일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파일이 존재하고 또 삭제되었는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냅샷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 문서 등을 이제 버전으로 만든 상태 정보다 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냅샷을 이용해서 특정 시점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긴만에 파일 추적이 가능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델타입니다. 델타는 이전 스냅샷 정보와 현재 스냅샷 정보를 비교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내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수정했고 또 몇 번째 줄이며 파일을 생성했는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부터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하기 전에 저희는 기에 대해 정말 심플한 아키텍처를 공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 원격 저장소가 무엇이고 사용자 로컬 환경이 무엇인지 심플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원격 저장소가 보일 것입니다. 원격 저장소는 GitHub를 말하며 이 원격 저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로컬 환경은 사용자 컴퓨터를 말하며 프로젝트 디렉토리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작업 폴더를 말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공부할 시나리오는 먼저 GitHub 홈페이지에 원격 저장소를 만들고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든 후 헬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합니다. 이 과정이 1번입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로컬 환경에 만들어 보는 게 2번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아키텍처는 진짜 기세 아키텍처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일 먼저 구글에 GitHub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분은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원격 저장소를 생성해야 합니다. 생성 방법은 여기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은 뉴 레파지토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 여기 Create a New Repository라는 정보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광색으로 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레파지토리 네임입니다. 이것은 원격 저장소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원격 저장소를 로컬로 다운받으면 해당 폴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은 디스크립션입니다. 디스크립션은 원격 저장소에 대한 설명인데 옵션이니 설명이 필요하면 입력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제 입력을 했다면은 아래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요. 원격 저장소에 대한 공개 정책을 설정하는 칸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 퍼블릭은 저희 원격 저장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허용을 뜻하고 프라이베이트는 나와 동료들만 볼 수 있게 허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시 공개 정책을 프라이빗으로 하고 추후 퍼블릭으로 변경해도 되니 원격 저장소를 만들 때 프로젝트 성격을 잘 고려해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완료됐다면 여기 초록색 버튼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클릭해 주시면 원격 저장소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네, 생성이 되면은 다음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텅 빈 원격 저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 폴더와 그 다음에 헬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를 생성 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시킬 파일을 이제 3개를 준비합니다. 이 바이는 이제 바이라고, 그 다음에 헬로우에는 헬로우, 그 다음에 하이는 하이라고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준비가 끝났으면은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업로드 on existing 파일이 보일 것입니다. 이 문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너의 원격 저장소에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추가해라 라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작성한 헬로 텍스트 파일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현관펜처럼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있게 되며 해당 파일을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고자 한다면 여기 초록색 버튼이 Commit Change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이거를 클릭하기 전에 여기 형광펜을 친 헬로라는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commit 메시지라고 하며 이 메시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업로드한 파일 정보를 하나의 버전으로 만드는데 이 만든 버전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메시지를 남긴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요. 원격 저장소의 화면이 바뀌면서
hello.txt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고 옆에 보이는 이제 우리가 작성한 커밋 메시지도 보이게 되며 오른쪽 상단에 1 커밋이 보일 겁니다. 다음은 by와 hi란 파일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방법은 아까와 다르게 add 파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을 클릭하시면 화면창이 바뀌는데 이 바뀐 창에서 hello 파일과 그 다음에 by 파일과 hi 파일을 몽땅 업로드하여 커밋 메시지를 파일 전부 업로드라고 남기고 초록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커밋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 숫자가 1에서 2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의 의미는 사용자가 2개의 버전을 업로드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까 남긴 커밋 메시지는 파일 전부 업로드라는 메시지였지만 헬로우 텍스트 파일만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버전과 달라진 게 없기에 수정된 파일 정보만 이제 커밋 메시지를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로우 텍스트 파일에 hi라고 답변을 적고 그리고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 하면은 헬로우 텍스트 파일에만 커밋 메시지가 새롭게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수정됐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헬로우 하이라고 수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 사용자 로컬 환경에서 파일을 생성해 업로드하는 작업을 해봤으니 이번에는 원격 저장소에 파일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받기는 초록색 버튼인 코드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칩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더 GitHub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3 커밋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저희가 앞에서 생성한 버전들의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서 초록색 상자는 저희가 커밋한 메시지 정보를 알 수 있고 주황색 상자는 커밋된 버전들의 고유 주소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상자는 체크아웃 기능으로 원하는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초록색 상자 영역에서 첫 번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앞서 수정된 정보를 색깔로 표현해 한눈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어떤 파일에서 몇 번째 줄이 수정됐고 삭제됐는지 델타라는 기능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상자 영역에서 맨 아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버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헬로우 텍스트 파일만 존재하고 제일 처음에 업로드 했을 때 커밋한 메시지인 헬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란색 부분을 이용해 원하는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버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왼쪽 상단에 박스를 클릭하면은 아래와 같은 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창에서 여기 메인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최신 버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앞전까지는 GitHub 홈페이지를 통해 버전 관리를 해보면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앞전보다 좀 자세하게 전체 기세 사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GitHub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커맨드 라인 창이나 다른 툴을 이용했을 때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원격 저장소를 생성을 하고 원격 저장소를 로컬 환경에 다운을 받습니다. 이때 다운받는 과정에서 로컬 환경의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작업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해 헬로우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git add 명령을 통해 스테이지 에어리어에 옮기고 옮긴 정보를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 git commit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스냅샷 정보가
지역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원격 저장소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4번 과정인 git push를 명령을 통해 진행을 하여 원격 저장소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방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겠지만 git은 이 방식으로 파일을 업로드가 되니 한번 공부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위 방법대로 VS 코드 2를 사용해 git을 익혀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랩 프랙틱스 원격 저장소를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print.py 파일을 만들고 프린트 헬로우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성된 코드를 하나의 스냅샷 버전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print.py 파일의 두 번째 줄에 Hi, I am Apple이라고 파일을 입력하고 하나의 버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 두 개의 스냅샷 버전 정보를 만든 상태이고 만든 버전 정보를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합니다. 이전에 만든 원격 저장소에 접속을 하여 제 코드를 클릭하고 형광 펜친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네, 여기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VS 코드를 접속하여 소스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창에 초록색 상자가 가리키는 곳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 위에 창이 뜰 겁니다. 그 부분에 아까 복사한 여기 https 정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로컬 환경에서 오픈랩을 선택하여 이제 셀렉트 레파지토리 로케이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보이는데 그 창에서 여기 오픈 또는 뉴 오픈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오픈을 선택 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팝업 창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창에서 Yes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클릭해서 print.py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 안에서 print hello라고 입력 후 저장을 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print.py라는 파일 쪽에서 u라는 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택트된 파일을 뜻하며 수록되지 않았던 파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소스 컨트롤을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소스 컨트롤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현재 저희가 작업한 상태에 대해서 git에 대한 아키텍처를 통해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프로젝트 폴더에 작업 디렉토리를 다운받아서 print.py 파일을 만들었고 앞으로 진행될 것은 생성된 파일들을 버전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git에 대한 아키텍처 용어를 정리해 보자면 프로젝트 디렉토리는 프로젝트가 시작한 로컬 디렉토리이고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는 작업 디렉토리로 개발자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스테이지 에어리어는 가상의 공간으로 버전을 만들기 전에 파일의 상태를 담아두는 장바구니 공간입니다. 로컬 레파지토리는 지역 저장소로 커밋된 버전들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 디렉토리에서 git add를 통해 파일을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이동시키고 이동된 상태들을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지역 저장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changes에 초록색 상자가 가리키는 플러스 버튼을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print.py 파일이 git add를 통해 스테이지 에어리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작업 디렉토리에서 수정된 정보가 스테이지 changes로 이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의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제 상태를 담아두는 장바구니 공간에서
이제 버전을 만들기 위해 버전에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커밋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여기 파란색 공간인 여기 파이썬 코드 생성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에서 여기 V 표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오른쪽 같은 상태인 이제 hello.py 파일이 gitcommit이라는 명령을 통해 저희가 V 표시를 올렸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gitcommit이라는 명령이 자동으로 입력돼서 지역 저장소에 하나의 버전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의 스냅샷 버전을 만들게 되고 이제 오른쪽 같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또 hello.txt 파일에서 제일 먼저 꼭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니까 여기 이제 hello.txt 파일에 m이라고 문자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m은 modified로 수정된 파일을 뜻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git add 작업을 진행해서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파일을 이동시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git add라는 명령이 자동으로 되면서 스테이지 changes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이제 옮겨진 상태를 이제 저희는 메시지를 남겨서 이제 커밋을 할 건데, 이때 커밋하는 메시지는 여기 1번에 적힌 hello. 텍스트 파일 수정이라고 입력하고 그다음에 V 표시를 눌러서 커밋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로컬 저장소에 하나의 버전을 추가로 더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래와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냅샷 정보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print.py 파일을 만든 버전이고, 또 다른 파일의 버전은 hello.txt 파일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이렇게 만든 버전들을 이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상자를 여기 클릭을 하시면요, 클릭하면 여기에 대한 git에 대한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상태는 지금 원격 저장소에 하나의 버전이 만들어져 있고 지역 저장소에 두 개의 버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저희는 원격 저장소에 지역 저장소에서 만든 버전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git push라는 빨간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VS 코드가 자동적으로 git push를 통해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격 저장소에 지역 저장소에서 만든 스냅샷 버전들이 원격 저장소에 업데이트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없었던 파일의 정보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의 버전이 이제 아까 정보가 두 개가 추가되었으니까 두 개가 더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혼자서 작업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협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아까 전에 아키텍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git에 대한 진짜 아키텍처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저희는 git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의 90% 정도 알게 된 상태이고, 여기서 10%만 더 알게 되면 됩니다. 형광펜 친 부분이 아까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이 부분, 5번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살표 모양을 보면 원격 저장소에서 로컬 환경으로 가리키는데, 그 의미는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된 정보를 로컬 환경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습을 해봅시다.
먼저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있는데 각각 a.py 파일과 b.py 파일을 생성해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여 서로 협업을 한다고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사용자 A와 사용자 B를 만들기 위해 GitHub 원격 저장소 HTTPS 정보를 복사를 하고 VS 코드에 접속해 소스 컨트롤을 클릭을 합니다. 네, 여기 있는 HTTPS 정보를 복사를 하고 다음에 VS 코드에서 소스 컨트롤을 클릭해서 다음 같은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HTTPS 정보를 붙여넣고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오픈랩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붙여넣고 그 다음에 오픈랩이라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셀렉트 레파지토리 로케이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뜰 건데 여기서 오픈을 눌러주고 yes를 누르면 사용자 A가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B도 만들어야 하니 동일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사용자 B는 프로젝트 폴더를 다른 폴더로 생성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용자 A와 사용자 B라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사용자 A로부터 a.py 파일을 생성해 스테이지 에어리를 추가하여 파일 정보를 담아두고 사용자 A의 로컬 환경에 커밋을 하여 버전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a.py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에어리를 담아둡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에어리 담아둔 정보를 로컬 저장소에 커밋을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아직 사용자 A가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B도 b.py 파일을 만들고 사용자 A와 동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 b.py 파일을 만들고 스테이지 에어리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하고 이 상태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사용자 A가 먼저 자기의 버전 정보를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합니다. 여기 A를 먼저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B가 뒤이어서 푸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작업한 것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사용자 A와 B를 원격 저장소에 최신 정보로 다운받았습니다. 사용자 A, B 여기 원격 저장소에 있고 요거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다운받았고 그리고 각자 a.py 파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 b.py 파일을 만들어서 로컬 저장소의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 A가 먼저 푸시를 해서 원격 저장소에 정보를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 B가 푸시를 하니까 원격 저장소 정보와 다르다고 에러가 발생했고 이 에러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끼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장을 통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A가 푸시된 상황에서 원격 저장소가 업데이트가 되고 사용자 B가 푸시를 하면 충돌이 발생하니 원격 저장소 정보를 다시 다운받아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여기 2번 과정인 git 또는 git patch 플러스 git merge라는 과정을 통해 이제 사용자 B라는 로컬 환경이 이제 원격 저장소에 있던 내용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git push를 하면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습을 통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B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서버에 저장된 최신 정보를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기 초록색 버튼을 이제 풀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원격 저장소 내용들이 다운받아졌는지 확인 후 여기 다운받아졌죠? b.py 파일이. 그리고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푸시를 클릭을 해서 원격 저장소로 사용자 B가 만들었던 버전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제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GitHub을 관리하면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케이스 외에도 다른 케이스에서 팀원끼리 협업하다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동일한 버전을 원격 저장소에 다운받고 서로 다른 파일을 만들고 푸시했을 때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동일한 버전에서 서로 같은 파일에서 다른 줄을 수정했을 때 충돌을 회피해서 푸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풀만 잘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실습을 해보면 사용자 A가 a.py 파일을 첫 번째 줄을 수정해 버전을 생성을 합니다. 사용자 B도 a.py 파일에서 세 번째 줄을 수정해 버전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사용자 A는 첫 번째 줄을 수정했고 이제 사용자 B는 이제 세 번째 줄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같은 파일을 수정한 상태. 네. 사용자 A가 먼저 푸시를 해서 원격 저장소의 상태를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B의 파일 정보를 보면 사용자 A와 이제 수정한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A는 자기가 만든 버전 정보를 원격 저장소에 업데이트한 상태고 그리고 사용자 B는 아직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로컬 이제 저장소에 버전을 만들어서 해당 버전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용자 A가 먼저 푸시해서 원격 저장소를 업데이트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풀을 진행하여 사용자 A가 원격 저장소에 업데이트한 내역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B의 a.py 파일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용자 A가 첫 번째 줄을 수정한 내역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사용자 A가 업데이트한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업 시 누가 먼저 푸시를 해서 원격 저장소를 업데이트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을 하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it이 자동으로 a.py 파일을 수정해서 반영을 해줬어요. 그 반영해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2번의 가정을 알기 전에 2번에 대한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세에서는 패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머지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여기서 패치와 머지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패치는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최신 정보들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머지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간과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작업 공간을 병합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풀은 무엇인가요? 풀은 패치와 머지를 한 번에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운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쳐주어 이제 파일의 내용을 변경된 내용대로 반영해 주는 것인데 이 합병해 주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3-way 머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법의 동작 원리는 사용자 B가 머지를 할 때 최신 원격 저장소의 버전 정보와 현재 사용자 B의
버전 정보를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신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기록과 사용자 B의 기록이 공통된 최신 정보를 찾아서 그 지점을 공통 부모 브랜치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공통 부모 브랜치 지점과 그다음에 최신 원격 버전 정보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B도 공통 부모와 비교해서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비교하여 머지를 시켜줍니다. 지금 말한 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니 그냥 따라와 주세요.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a.py 파일이 초록색 영역입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이제 저장이 기록된 a.py 파일은 가운데 영역이고요. B의 저장소에 저장된 a.py 파일이 파란색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끼리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체크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델타라는 기능으로 어떤 줄이 수정됐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초록색 선에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에서 비교가 해서 이 나온 결과들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비교를 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자동으로 합병을 해줍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선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가봅시다. 첫 번째 초록색 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가 됩니다. 라인별로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르면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정된 값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1로 나타내고, 이제 변경된 게 없으면 같으니까 0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여 라인별로 비교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0, 0이라고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초록색 선과 마찬가지로 라인별로 비교하여 어느 줄이 수정됐는지 파악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는 0, 0, 1입니다. 초록색 선에 나온 결과는 1, 0, 0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에 나온 거는 0, 0, 1로 이제 결과를 비교하여 모두 같으면은 수정된 게 없으니 그대로 정보를 사용하고, 만약 해당 줄에 1이 존재하면 이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파일에 다른 줄을 수정했을 때 깃이 자동으로 머지를 시켜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파일에서 같은 줄을 수정했을 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배운 3웨이 머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동일하게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두 번째 줄을 서로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커밋을 해 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A는 두 번째 줄, 사용자 A가 수정했고 모든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B는 여기 사용자 B입니다라고 수정했고 옆에 주석으로 B 사용자가 수정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A가 먼저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B는 로컬 저장소에 이제 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된 상황이 없습니다. 사용자 B도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머지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깃이 왜 자동으로 합쳐주지 않았을까요? 현 상황이 이제 깃이 3웨이 머지를 진행을 했지만 에러가 발생해 빨간색 여기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왜 이제 실패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실패했는지 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격 저장소와 사용자 B의 공통으로 기록된 지점을 찾아 여기 베이스 여기 공동 부모 브랜치로 잡고 해당 지점과 각각 비교해서 머지를 진행했지만 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베이스 지점과 원격 저장소 정보를 라인별로 비교하여 어, 0, 1,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지점과 사용자 B의 최신 정보를 라인별로 비교하면 0, 1,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비교하면 서로 이제 1과 1이 겹치면서 깃이 뭘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깃은 같은 줄이 변경이 되면 서로 두 개의 브랜치가 베이스 정보가 달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라고 에러를 발생시키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게 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 개는 원격 저장소와 현재 정보가 어떻게 수정이 되어 충돌이 발생했는지 비교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나머지 3개는 원격 저장소 정보로 수정하여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다음에 둘 다 적용해서 수정하여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사용자 정보를 이제 수정하여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인 현재 사용자 정보로 수정한다는 것은 원격 저장소 정보를 따르지 않고 현재 사용자 정보로 업데이트한다는 것으로 Offset Current Change를 클릭하고 약간의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해서 버전을 만든 후에 푸시를 하면은 원격 저장소 정보가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자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어 반영이 됩니다. 또한 여기 헤드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요거는 현재 사용자가 수정된 내용을 가리키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 넣는 표시는 이제 구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현재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스냅샷의 주소 정보를 나타내고 다시 말하면 해당 버전에서 다시 말해서 해당 버전의 내용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3가지 제가 여기 현관펜으로 친 Offset Current Change, Offset Incoming Change, Offset Port Change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Offset Current Change를 클릭하면은 현재 사용자 정보로 변경이 되고 다음에 Offset Incoming Change를 클릭을 하면 원격 저장소 정보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Offset Port Change를 클릭하면 이제 둘 다 적용되어 이제 파일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사용자 B는 사용자 A와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을 채택할지 의논하여 반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이었던 Compare Change를 클릭을 하면 이제 비교라는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 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어떤 내용이 이제 겹치는지 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팀원과 소통 후 모든 사용자가 수정된 내용으로 반영하자고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Offset Post Change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1번이라고 나타낸 부분 여기 머지 체인지스에 있는 부분 여기 a.py 파일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이동시키고 다음에 여기 v 표시 커밋 메시지를 날려서 버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를 하면 이제 원격 저장소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집니다. 이때 여기서 저희가 보스 체인지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a.py를 보내고 커밋을 하는 순간 깃이 아까 풀을 못했는 거
못한 상황에 대해서 자동으로 머지를 시켜서 풀을 진행했기 때문에 밑에서 푸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로 가서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위키백과에서 직선, 그 다음에 곡선, 도형 등 그래픽의 요소에 의해 시각화된 차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깃에서 말한 그래프는 뭘까요?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가 연결되어 하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때 노드는 상태를 뜻하고 그 다음에 깃에서는 이것을 버전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는 노드들이 연결되어 어떤 버전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깃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노드를 그림과 같을 거예요. 노드는 버전을 뜻하며 엣지는 노드끼리 연결되어 버전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프에서 간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프에서 간선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나타낸 구간과 주황색으로 나타낸 구간을 보면 서로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간들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며 이 영역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원래 버전과 비교해서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듭니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VS 코드 툴을 사용해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extension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git 그래프를 검색을 하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 스토어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노란색 박스라고 쳐진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상자로 감싼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git 그래프라고 하며 그래프를 통해서 커밋된 기록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로 안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궁금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안 나타난다면 커밋된 로그 정보를 통해 파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git 로그를 입력하면 다음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주황색 영역이 커밋된 이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로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보았을 때 그래프처럼 한눈에 버전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터미널에서 그래프를 못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터미널에서 아까 git 로그라고 입력을 했는데 git 로그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온라인 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래프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요 UI적으로 VS 코드의 git 그래프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전 VS 코드를 쓰신다면 git그래프 툴을 이제 사용하여 이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갈 건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라면 약간의 스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개할 드라마는 마블의 로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스톤의 워 이후 로키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로키가 인피니티 스톤 중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테서렉트를 가지고 몽골 사막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로키가 치타오리 족을 이제 지구에서 침공한 채로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몽골 사막에 떨어져서 시간의 흐름을 지키는 TVA 직원이 타임워프를 타고 내려와서 로키를 TVA 본사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 미닛이라는 존재가 로키에게 이제 TVA 존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에 타임키퍼들이 나타나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한계로 묶어서 모든 존재들이 이들이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키처럼 새로운 시간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생기면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이 흐름이 한계가 되도록 TVA가 타임키퍼의 명령을 받아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존재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 생긴 시간의 흐름을 가만히 두면 저희도 깃그래프의 가지를 이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광란의 멀티버스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깃을 잘못 관리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처리한다고 퇴근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지를 생성한다면 테스트할 작업이 끝났다면 반드시 머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해당 브랜치를 삭제를 시켜 작업의 흐름이 올바르게 가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깃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마치 TBA 직원이 된 것처럼 어떤 작업 공간이 있는데 정해진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깃을 전부 다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깃에 대한 사용 방법 및 협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 간소하지만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남은 깃 부분을 공부를 좀 더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